자, 스프링 홈페이지에 보면은 프로토콜 페이 아이디가 한 개 더 추가가 되어졌다. 그래서 XRP 레저, 그 다음에 인터 레저 프로토콜, 그 다음에 페이 아이디, 이렇게 총 3개의 프로토콜이 오픈 플랫폼이 이제 개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원래는 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이 2개밖에 없었는데 이거 하나가 지금 포함이 된 거죠. 저는 이 페이 아이디를 인터 레저라고 이제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바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수정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페이 아이디는 인터레저 기반 위에서 하나 더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페이 아이디도 프로토콜이에요. 어떤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나타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들고 개발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이런 오픈 프로토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페이 아이디도 사용을 하는데 개발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오픈 플랫폼으로 돼서 마음껏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지금 스프링사에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이해 못하시면은 스프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은 리플사 홈페이지죠. 자, 여기에서 XRP 레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XRP를 들어가 보세요. 여기 리소스 들어가셔서 XRP 보이시죠? XRP를 딱 들어가면 XRP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글로벌 페이먼트의 아주 최고의 디지털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죠. 자, 이제 XRP가 뭐냐, XRP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XRP와 XRP 레저, 이거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플렛에 보면은 리플렛 커스터머가 XRP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XRP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스프링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스프링은 리플의 오픈 개발자 플랫폼, 돈을 위한 오픈 개발자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XRP 스프링 프로젝트에 따르면은 개발자들이 이 XRP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로 기반되어진 그 마이크로 페이먼트로부터의 사용 케이스 안에서 그 기반된 기술이다. 이 기술을 그 다음에 또 이커머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 위한, 그리고 P2P 서비스와 이 거래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XRP 레저하고 XRP 레저를 그냥 XRP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터레저 프로토콜하고 페이 아이디를 지원을 한다. 자, XRP와 XRP 레저는 오픈소스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누구나 그 건설할 수 있는 오픈소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XRP 이걸로 나옵니다. 이거 나와요. 이걸로 이 페이지로 나옵니다.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넷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리플넷. 왜냐면 암호화폐로 가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XRP 레저는 디센트럴라이즈 그다음 크립토그래픽 레저라고 나오죠. 분산화된 암호화된 레저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XRP 레저는 뭐예요? It is the home of XRP예요. XRP의 고향이 바로 고양이가 아니라 야옹야옹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 홈타운, 우리 고향 그 XRP의 집이 바로 XRP 레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XRP 레저라고 하면 그냥 XRP를 사용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XRP 트랜잭션을 확인할 때 이 XRP 레저 위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먼저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 관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리플렛 안에서 ODL하고 리플렛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죠? 지금 XRP 레저는 무조건 XRP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프로토콜을 3가지를 내보냈는데 뭘 내보냈어요? XRP 레저 하나, 그쵸? 이거를 개발자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오픈 플랫폼을 내보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레저. 인터레저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의 IP와 같다고 했죠? 이거는 XRP와 별개예요. XRP를 브릿지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자, 이 두 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자들에게 맨 처음에 두 개를 제공을 했단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터레저, IP 기반으로 하는 요 인터레저를 활용을 해서 XRP를 브릿지 역할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인터레저라고 해가지고 XRP가 무조건 브릿지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인터넷 IP 주소와 같은 페이먼트 안에서의 주소예요. 여러분들이 고유의 주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XRP는 XRP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개발을 해야, 같이 이 두 개를 함께, 게임에서도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은 XRP 코인을 가지고 인터레저를 활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RP로 거래를 하든지 XRP로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게임에서의 돈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프링에서. 근데 요번에 무슨 또 하나를 냈냐면은 바로 페이 아이디라는 것을, 이제 프로토콜을 또 하나를 냈죠. 페이 아이디는 뭐냐? 여기 나옵니다. It is like email for payment. 페이먼트를 위한 이메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었죠. 자, 이게 제가 페이 아이디를 뭐라 그랬냐면은, 자, 인터레저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플랫폼이다.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개가 지금 스프링사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이거 이제 뉴스 나왔을 거예요. 페이 아이디에서 XRP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XRP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런 얘기는 뭐냐? 바로 페이 아이디는 인터레저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레저는 XRP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모든 화폐, 모든 통화를 하는 거죠. 보이시면은 디프로 레저 나오죠. 다른 레저들을 페이먼트를 보내기 위한 어떤 오픈 플랫폼, 오픈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터레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터레저하고 페이 아이디, 인터레저 위에서 나온 페이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게 XRP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XRP하고 상관이 있게 만들려고 리플사에서는 XRP 레저, 인터레저, 그다음에 페이 아이디를 오픈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사용 케이스가 이제, 인터레저는 이제 막 사용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페이 아이디도 이제 사용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XRP는 보세요. XRP 레저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외 송금에서. 해외 송금 관련돼서 리플렛, 그 다음에 ODL을 활용해서 지금 코인이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쌍영하고 크리스마스는 모든 지금 리플사 인원들이, 리플사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은 바로 인터넷 오브 밸류란 말이죠. 인터넷 오브 밸류. 자, 근데 리플사에서 첫 발자국으로 첫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어요? 해외 송금에 맞췄단 말이죠.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자, 그게 해외 송금이거든요. 자, 이 인터넷 가치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 해외 송금에 관련된 시장을 연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XRP로 활용을 해서, XRP 레저 위에서 XRP를 활용을 해서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게 지금 이거 먼저는 거의 다 진행이 됐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ODL을 활용하거나 어떤 XRP를 활용하는, 은행이나 기관에서 활용하는 거는, 그리고 머니그램에서 뭐 활용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미 이거는 실현이 됐어요. 이미 제도권 안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인터레저, 바로 인터넷 오브 밸류에 대한 일이죠. 지금 이게 인터레저가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조금 더 눈에 편하기 쉽게 페이 아이디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 아이디하고 인터레저하고 자 XRP 레저는 완전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해야 자 오늘 이런 나왔던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이거 모르고 그냥 뭐 페이 아이디가 XRP 사용을 안 해? 이거 악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인터레저. 그래서 리플사하고 자 리플사하고 엑스스프링하고 다른 거예요. 리플사가 하는 거는 초점이 뭐예요? 가장 이게 처음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해외 송금이잖아요. 근데 최종 목적은 자 인터리 오브 밸류란 말이죠. 이 스프링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리플사에서는 결국 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건데 잠깐 업무만 좀 나눈 거죠. 업무만 스프링사에서 하는 일과 그쵸? 왜냐면 스프링사에서는 개발을 하는 일을 좀 더 위주로 두고 있으니까. 지금 리플사 우리가 보고 있는 리플사는 리플사 자회사예요. 자회사기 때문에 이것도 리플사예요. 근데 업무는 약간 다른 거죠. 리플사는 지금 해외 송금 관련해서 리플렛을 깔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리플렛은요 이미 전 세계에 많이 깔려 있어요. 자 이게 리플렛이거든요. 리플렛 그 구글맵. 자 그래도 전 세계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연결된 것은 리플렛이 전 세계에 시스템이 깔려져 있다. 일단 그래서 이미 급할 건 없다. 리플사에서는 급할 건 없다. 리플렛도 여러분 리플렛도 엑스커런트도 ODL이라고 하지 말고 XRP의 활용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엑스커런트도 아예 없는 게 아니죠. 리플사에서 엑스커런트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엑스커런트가 XRP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엑스커런트는 그냥 은행이 XRP를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지 결국 두 개의 거래소를 통해서 XR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XRP 4.0 엑스커런트 4.0부터는 엑스래피드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엑스래피드로. 그래서 엑스래피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은행에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 리플사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렸죠. 여기서 페이먼트 리플렛 보시면은 이게 자 리플렛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ODL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다 하나의 리플렛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RP 활용이 있어요. 엑스커런트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그냥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다 XRP로 거래가 된다. 그래서 XRP 레저 위에 있기 때문에 XRP의 활용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리플렛에서 이제 페이 아이디하고의 합병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제 보면은 뉴스가 이제 리플사 인사이트에서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왜 리플사가 페이 아이디를 서포트하냐? 자 이런 건데 이제 보시면은 페이먼트가 아주 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페이 아이디는 무료이고 그리고 오픈 스탠다드다. 열린 그런 뭐 기준이다, 표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먼트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상호 운용성을 허용하기 위한 그런 오픈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터레저와 같은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메일과 같은 아이디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뭐라고 나와요? 자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리플사 자 6월 18일에 나온 겁니다. 6월 18일인 5월 준 줄라이 맞죠? 6월 18일 한 열흘 전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리플의 글로벌 페이먼트 네트워크인 그런 리플렛이 페이 아이디와 그 합쳐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미래의 크로스볼더 페이먼트를 위해서죠. 오픈 플랫폼 페이먼트는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귀중한 자원이다. 그 모든 참여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이다. 이제 나오고 모바일 폰 인터넷의 적용과 비슷한 것이다. 보이시죠? 모바일 폰 인터넷의 적용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페이 아이디는 이렇게 나옵니다. One important step. 아주 귀중한 한 발자국이다. 뭐 중요한 한 발자국이다. 한 발자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정에. 어떤 여정? 바로 이제 글로벌 페이먼트 경험을 여는 거를 위한 요 여정의 중요한
이런 임포턴트 스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렛하고의 합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합병이란 게 뭐냐? 결국 리플렛은 무엇을 사용해요? XRP 레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페이아이디는 뭐를 사용하죠? 인터 레저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결국 활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자, 페이아이디도 활용을 하고 인터 레저도 활용을 하고, 자, 이거 뭐예요? XRP 레저도 활용을 하고. 그럼 뭘까요? 스프링사에서 원하는 거예요. 스프링사에서 개발자들에게 원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XRP를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페이아이디하고 인터 레저는 XRP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XRP 레저를 활용을 한다면은 XRP 브릿지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리프사가 하는 일하고 스프링사가 하는 일하고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 때 정확하게 판단이 되신다니까요. 그거 이해를 못하시면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헷갈리시고 분석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되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아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제 스프링사에서 뭘 하는지. 그러면서 뭐예요? 리플렛 홈. 자, 리플렛 홈을 이런 거 만들면서부터 모든 걸 연동시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플렛 홈에서 페이 아이디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더 쉽고 더 간편하게 돈을 송금하거나 가치들을 송금할 수 있겠죠. 리플사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업이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아기 걸음 수준, 마라톤이면 한 발짝 걷는 수준, 아직까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 면에서 어떤 그 발전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버티기 힘들어요, 여러분. 차트만 보고 보신다?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매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진짜로. 근데 리플사가 일을 잘하고 있고 어느 면에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 버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못 보잖아요? 못 버텨요. 그런 사람 나가셔야 돼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XRP 가격 안 오른다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신이 안 들면 나가셔야 돼요. 매도하세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매도하세요. 힘들어요. 리플사 사업이 아무 상관없고 XRP 가격만 보시는 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제 방송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 방송은 그런 방송이 아니거든요. 제 방송은 리플사의 사업을 잘 보자, XRP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잘 보자, 이거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어요.